안녕하세요. 카파에지 튜토리얼 첫 튜토리얼이죠. 네, 모델링 프랙티스 Hello World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모델링 프랙티스가 저희가 만든 게 뭐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4, 50개 돼요. 그 중에 첫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prerequisite은 여기 이제 대충 이 AIG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 뭔지 윤결 교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게 있고, 영어로 된 거 한국 버전도 있어요. 미쿡 아저씨가 한국말로 해도 했으니까 좀 보시면서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클릭하셔서 비디오 보시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에딧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커먼 아이템 모델셋을 사용을 하는지, 이거 어떻게 쉐어하는지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쉐어하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니까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백그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페이퍼라든가 뭐 있는데 이 링크가 이제 AIG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AIG는 어디서 나왔고 왜 필요하고가 한 북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하고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제 의견도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좀 보세요. 그래요. 이거 1시간 되풀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테크놀로지 사용합시다. 이제. 이게 21세기 아니 19세기 테크놀로지잖아. 비디오 올려놓고 보는 게 뭔 대단한 테크놀로지라고. Historical perspective 중요해요. 리터처 리뷰할 때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쵸? 도대체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게 뭐고, 왜 이 사람들이 이게 knowledge base를 만들어서 유형화시키려고 했을까? 그쵸? 왜 인지 모형을 써서 지식이라는 걸 갖다가 체계화시켰을까? 그쵸? 그런 이야기. 테크놀로지는 좀 떨어져요, 이분들이. 왜냐면 5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야, 컴퓨터라는 게 발명이 됐는데, 야, 이제 우리 시험도 이제 지능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일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할,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 당시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1992년도, 3년도에, 그쵸.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게 뭐지? 이메일이나 하나 만들까? 뭐, 그 정도 수준이었지. 이렇게 삶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봐요.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이트가 이렇게 풍부하기가 힘듭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이분들이, 야, 기술이 발전되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우리 어세스먼트라는 게. 근데 그런 거를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하면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theoretical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히블레 선생님 이 페이퍼 이제 이야기를 하죠. 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MIT에 있는 이 민스키 선생님의 페이퍼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AI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컴퓨터의 아주 초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인지랑 컴퓨터 테크놀로지랑 따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론처럼 프레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아이템 모형의 어떤 그 집어넣고 모델링 하는 게 이 프레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티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쉘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는 이제 어세스먼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스키마라든가 프레임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어떤 퍼스펙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이템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모델이면 모델이 뭐예요? 모델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통계 모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형이 도대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정 모양 방정식 할 때 그 모형이에요? 뭐 리그레션 모형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모형을 생성하기 위한 생성 모형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엠브레슨 선생님 블루프린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템플릿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가려서 듣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우리 붕어빵이 좋다. 한국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피쉬번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붕어빵 맛있잖아요. 요즘 여름이라서 좀 인기가 없지만 붕어빵 좋아하잖아요. 근데 뭘 하는 거냐면 요 붕어빵 틀을 만드는 거예요. 빵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빵틀.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빵도 만들어요. 빵을 만들려고 빵틀 만들지.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맛있네. 붕어빵 먹고 싶다. 예. 붕어 싸만코도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이 속에 이게 붕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잖아요. 붕어 하겠네. 붕어 넣어서 한번 만들어봐. 죽습니다, 정말. 그쵸? 근데 붕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테스형 밑에 라톤형 있고 레스형 있고 아리스토텔레스형 있고 형태인, 뭐 진료인, 형상인, 뭐 형상 이런 거 어디선가 저 멀리서 고등학교 철학 수업 시간에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런 것들 문과생인데 세상에 그쵸? 그 형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뭔가 있을 것이다. 캐릭터리스틱으로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붕 떠서 만들면 비슷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 안고를 바꾸면 붕어빵이 똑같진 않죠. 근데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아이소모르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수학적인 용어인데 그걸 갖고 와서 아이소모르픽은 원래 형태가 같다는 그 형상인이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 붕어빵 틀을 만드는데 붕어빵 틀을 만들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붕어빵 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붕어빵 틀을 만드는 붕어가 뭐지? 붕어가 이런 붕어도 있고 저런 붕어도 있고 붕어의 캐릭터리스틱이 있을 수 있죠. 큰 붕어, 작은 붕어, 꼬리가 큰 붕어, 뭐 예를 들어서 눈알이 큰 붕어, 왕붕어, 뭐 붕어를 그 붕어 갖다 버리지 말라 그러더라. 붕어가 이만큼 큰데요. 네. 우리 키우는 붕어가 뉴스에 나왔던데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화가 AIG가 참 이뻐요. Automatic Item Generate AIG 이러면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이걸 갖고 가면 사람들이 자꾸 AI 전문가십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랑 Automatic Item Generation 할 때 AI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이 나오고 코은 딥사이언스가 나오니까 저 뒤에 가면 접점이 있어요. 접점이 있는데 뿌리는 아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완전 자동화, 자 이제 다 사람들 다 없애도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에린이들이 하는 오류예요. 뭔가 다 자동화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뭐가 이게 자동화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총 보면 뭐 전쟁은 없지만 우리 게임할 때 그렇죠? 이런 라이플이 있고 원샷 원킬 하는 그렇죠? 뒤에서 빵빵 쏘는 게 있고 두두두두두 쏘는 머신건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개는 처음에 이걸 머신건의 비유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사람이 문항을 만들 때 옛날에는 전문가가 정말 전문가를 고도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호텔방에 가둬놓고 중세 시대는 그랬대요. 뭐 성 같은 데 가뒀대요. 그 사람들을. 시험 유출시키니까 성에다 가다 놓고 술이랑 뭐 가득 그래서 그 사람 전서구도 못 날리게 비둘기도 쓰지 마라. 그러면서 중세 시대 때는 그랬대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둬놨대는 거야. 2달 동안 시험 칠 때는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거지. 왜냐면 또 유출시킬까봐. 중세 시대 때는 그랬답니다. 요즘은 뭐 다른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들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렇게 만드는데 잘 만들죠. 왜냐면 고도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따박따박 만드니까 좋은 문항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머신건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디어를 왜냐면 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머리에 뭐 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든 거를 문항으로만 보이게끔 만들지 말고 그 추상적인 거를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컴퓨터는요, 우리가 symbolic manipulable하게 만들어주면요, 저장하고 뭐 이런 거 딜리버리 잘하는 건 이미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딱 올라가면 뭐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공간이 없잖아요. 저희랑 여러분들하고 시공간 없이 시간은 있다. 공간 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강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강의하는 그 아이디어, 뭐 생각이 있으니까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머리에 든 게 있으니까.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사실은 전문가라는 그 사람, 학생이 뭘 알아야 되고 학생이 모를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교육의 전문가의 그 지식을 모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생을 위해서 뭐 학생도 위하죠. 그건 두 번째고. 그래서 교대 교수님들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쓰죠. 지식의 표상이 있어요. 근데 지식의 표상은 어때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놓고 PDF를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만드는 책을 쓰는 아이디어, 말을 하는 그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 하자라는 거예요. 문항을 만드는 그 생각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프로그램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박따박 한 방씩 하는 게 아니라 기계 만들어가지고 따발처럼 우두두두두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퀄리티가 높냐 안 높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플라톤 형님이 라톤 형님이 나옵니다. 형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예를 들어 그 테스 형의 제자잖아요. 테스 형 제자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이 이렇게 하고 말도 많네.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말이게끔 하는 그것이 플라톤 형님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데아가. 이대 다니는 학생 말고, 이데아 말고, 이데아. 그쵸? 있다라는 거예요. intelligible world가 있고, 그 다음에 observable world로 나눠지고, 그 중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다 거짓이고, 정말로 진실된 게 있는데, 그거는 지성으로만 파악이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적인 한 사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그 프린서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린서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observable 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문항이고, 문항을 만들게 하는 그 지식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고기 덩어리만 있지. 그건 뭐 보이지 않잖아요. 황금알을 낳으니까 배를 갈라보자. 그거 똑같아요. 있냐고?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문항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을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이라서 원초적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펀더멘털하게는 불가능한 작업이라서 철학자들은요, 철학과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저 철학과 출신이니까 지도 교수님,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explicit하게 알지 않고 암묵적으로 tacit knowing을 하는 거지. 그렇게 symbolic manipulation이 되는 만큼 못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in general은 불가능한데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라이징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그 생각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나는 프로그램도 할 줄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이 못 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이고 선생님들이신데, 뭐 교수님들 또 물어보면 옛날에 대학원생들 치트키나 쓰시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본인은 또 못한다. 대학원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수님들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어때? 교수님 되고 싶죠? 왜? 갑질하는 거 보니까 교수님 되고 싶은 거야. 야, 편하게 잘 사네. 나도 교수 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전문가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업이 참 힘듭니다. 그 사람 지식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그 사람들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라도 란다 하더라도 자기 지식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in general 힘들다고요. 그 힘든 길을 가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죠. 저도 테스 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요. 근데 하나 봅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잘 보세요. 이전에는 이게 좋은 문항인지 안 좋은 문항인지를 만들어진 문항을 보고밖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똥이 들었는지, 뭐 된장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때요? 문항이 나오는 원리를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observable한 상태로 되잖아요. 코드는 어렵지만 볼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시험 쳐가지고 아이템 어널리시스 하기 전에 볼 수 있잖아요. 그 코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항이 아니라 문항을 생성하는 그 아이디어를 observable한 상태로 explicitly manifesting 하는 거예요. 그게 validity의 핵심이 됩니다. 타당이 여러분 타당과 보편과 타당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만든 시험이 왜 올바른 시험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나는 교수요. 내가 전문 나 박사 있잖아 박사. 이러면서 이거 라이센스도 있고 막 걸어놓잖아요. 교수님 보면 막 어디 박사 막 영어로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자기 오피스에 걸어놓잖아요. 왜 걸어놓는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비던스가 되니까 걸어놓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머리에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쓴 논문이라든가 이거는 지식이 바깥으로 외재적으로 표상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재적으로 표상됐는데 지금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하면 어때요? 야, 이 사람은 요거밖에 모르는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좋을까요? 벌리루티 입장이 정말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무서워요.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프로그램을 잘하고 못하고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문항은 풀 수는 있지만 하나 정도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족하구나. 그래서 테스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이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절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면서 그래서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자라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정리해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설베인데요. 리터처 리뷰도 또 해드렸어요. 그게 뭐 어디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뭐 이거는 되나요? 뭐 저렴한 질문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그래서 나와 있는 페이퍼를 아예 그냥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했어요. 숙제하십시오. 제 숙제는 끝났습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합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나와 있는 페이퍼, 읽어야 될 페이퍼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교수님한테 이렇게 떠먹여 달라고 하는 것도 빵 먹기 싫어요. 그런데 막 쭉 해가지고 입 벌리면 우리가 로봇가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떠먹여 주잖아요. 그럼 강의 이밸류에이션 올라가죠. 그쵸? 근데 스포일이라고. 자기가 안 읽으면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비디오 보면 좀 알 것 같죠? 아는 것 같죠? 막 떠들어주고 뭐 아재 개그도 해주고 뭐 엔터테인 해주니까 아는 것 같죠?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2주나 3주 한 달 정도 되는 교육을 지금 30분 안에 끝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다 드렸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모형이 뭐라 그랬어요? 빵틀을 만드는데 빵틀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뭘 바꿀까? 그냥 한 개의 틀만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게 틀에서 뭔가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이제 처음에 이제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바꾸는 건 아닌데 커멘트를 다는 방법. 근데 약간 이 프로토콜이고 윤결 교수님께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규약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지식을 표현해서 기계한테 설명해주는 약간 규약 같은 거의 프로그램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arameter type이에요. 그럼 element는 뭘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꾸는 종류가 enumeration으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숫자라는 그 element를 바꾸는 방법 array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web standard element 뭐 HTML에 관련된 것들 latex 같은 거 조금씩 배워요. 그 다음에 constraint 하는 것들. 왜냐면 변수들이 지식은 뭐냐면요. 지식의 구조가 있고요.
문항을 위해서 또 바꾸는 게 있고, 멀티플 초이스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지식의 여러 요소들이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데, 아무거나 나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은 아주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소들의 대화들이. 근데 그 관계를 잡아주는 방법들 하고요. 그림도 바꾸면 좋죠. 소리도 바꾸면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서 보고요. 스템 스트럭처를 물어보는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꼭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 저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지식인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변형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변형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그 관계를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고 하는 거고요. 이제 디스트랙터.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의 그 애매모호함. 왜냐면 오답이 너무 오답이면 어때요? 나쁜 오답이죠. 정답인 듯 정답 아닌 정답 같은 이런 게 나의 좋은 오답이잖아. 우리 항상 배운 거 있잖아. 그 만들기 쉽다냐고. 말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자, 플러저블한 디스트랙터 쓰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 플러저블 하다는 게 뭔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 문항 만들 때. 멀티플 초이스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하는 거. 그쵸? 아까 이야기했죠.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왜 틀렸을까? 오답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왜 틀렸을까? guessing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learning expert가 알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에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컴퓨터랑 휴먼이 인터랙션 하는 그 개념을 잘 모르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이 시험을. 그렇지 않고 컴퓨터가 아이한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뭐라고 생각해? 나 이건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너 이건 몰라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대화로 생각을 하십시오. 어세스먼트를 커뮤니케이션, 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기계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식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거 몰라? 이것 때문에 너 틀린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도와줄까? 이거 해볼래? 이거 하면 네가 몰랐던 걸 아는 것 같은데? 네가 혹시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으면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대에서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제 미래에는 teacher education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교수님? 어디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학생을 도와줄 수 있고 진단을 해줄 수 있고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식조차도 프로그래밍해서 어세스먼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라이징 하는 겁니다. 이 어프로치는 그냥 시험 치고 뭐 해가지고 뭐 시험 문제 좀 싸게 만들어가지고 뭐 비즈니스 좀 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은 adaptive 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체계가 뭘 하기 위한? for adaptive learning. 그래서 기계를 지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machine education. 머신을 educating 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주입식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입식 교육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주입식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 잘합니다. 주입식 교육 받기도 잘하고 하기도 잘합니다. 진짜 작정을 한 거 한번 해봐. 기계한테 한번 해보세요. 주입식 교육을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럼 기계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의 대화는 뭡니까? 프로그래밍이에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하듯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기계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원래 시작을 했던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뭔가 굉장한데 그럴싸한데 전혀 안 와닿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와닿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없고 자, 이거 내비게이팅 하는 거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제일 첫 번째 example 여기 있는 거 Hello World 한번 해봐요.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딧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디 자체를 에딧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 바꿔가지고 세이브하면 나의 모형으로 저장이 되고 모델 아이디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 코드나 이거는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description 같은 경우는 뭐 그 모형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커멘트 달아가지고 커멘트를 다는 방법이 이렇게 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왜냐면 여기도 뭐 잔뜩 뭐 많이 적어놨잖아요. 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만큼 있어요. 모형 하나에 뭐 말도 있고 뭐 코드도 있고 뭐 프로그램 이제 모형 하나 배우는데, 그러니까 테스트는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을 한번 어떻게 인스턴스가 제너럴 붕어가 나오는지 붕어빵에서 자, 붕어 한 마리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작업이에요. 붕어 하나가 나왔어요. 네, 붕어빵에서. 근데 그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강의 잘한다. 붕어빵 괜찮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했었던 거, 우리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항을 만들면 그래도 데이터베이스화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적으면 옆에 있습니다. 타이프라이팅 쫙 하고 대학원생 치트키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타자 잘 치는 사람들 해가지고 문항 입력하시는 사람이 무슨 있어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뭐 사람은 보통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워드에 적으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죠. 뭐, 4 곱하기 3이 뭐냐? 3 곱하기 4가 뭐냐? 그럼 답은 12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약 30분간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커멘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Hello World가 이 속에 있는데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에 있으면, 그리고 붕어빵 찍어보면 Hello World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속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보이는 거고,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것저것 뭐 상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적잖아요. 이걸로 뭐 밥 먹고 살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적을 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 아이템 중에 이제 이런 BR이라는 코드가 여기 자세히 보면 들어가 있어요. BR은 이제 HTML 태그 같은 건데 우리 배워요. HTML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왜 HTML이 필요하지? 여기서 왜 있어야 하지? 디지털라이징 할 때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디지털라이징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규약들을 만들었지? 잘 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게 내가 지식을 표현하고 모형을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모를 때마다 물어보면 구글에 다 있어요. 그걸 외우려 그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 안 나온다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뭐 시험에 안 나오면 다 몰라도 된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보죠. 여기서 3, 4를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있었던 3랑 4가 요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 있겠네. 더하기라는 것은, 곱하기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연산작용이죠. 연산을 해서 답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럼 두 개의 operand가, 그쵸, 요소일 수도 있겠다. 이 지식의 핵심 요소일 수 있겠다고 파악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 아까 베이스 문항을 보면서 이게 요소이고 그 요소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1부터 9로 리스트를 일일이 다 해주는 거예요. 1번은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를 교수님께서 이제 define 하신 enumeration type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숫자도 되고 단어도 되고, 그 다음에 separator는 vertical bar를 씁니다. 여기서는 여기 보면 키보드에 나와 있잖아요. vertical bar을 separator, 콤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바꾸려면 큰일 납니다. 못 바꿔요. 이제는 너무 too much.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가 10년 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요소는 1부터 9까지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요소라고 define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feature 혹은 element라고 하는데 deep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왜 이게 deep이고 surface인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바꾸는데 답인지 답 아닌지 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surface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답을 바꾸는데 그러면 deep일 확률이 높고, 상당히 deep한 것도 있고 적당히 deep한 것도 있고, 거기는 애매모호함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두 개의 operand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number, numerical한 element면 1부터 9까지인데
9까지 나오는데 그 차이가 1이야. 우리 R 쓰면 C로 벡터 표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시퀀스로 표현하는 거 있죠. 똑같아요. R에서는 C로 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시퀀스로 표현하는 거. 그쵸? 우리 변수를 설정할 때. 그럼 1부터 9까지 스텝, 프로시전이 1이니까 정수만 나오겠죠. 그렇죠. 0.5, 0.1 하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enumeration과 number가 결국엔 이게 똑같구나. 그렇죠.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거를, 위에서 봤던 거를 3, 4 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컨디션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은결 교수님 설계를 하셨을 때는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붕어빵 하나 만들 때 여기서 일단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를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붕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또 하나를 뽑아요. 그 다음에 또 뽑아요. 이 리스트에서 뽑아가지고 랜덤 샘플링해서 만든 거예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메서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이게 같은 것도 나와요. 뽑다 보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과 시뮬레이션 이터레이션과 두 번째 이터레이션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하다 보면 유니크한 걸로 컨버지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루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요. 멀티 디멘셔널 한 거를. 근데 이게 21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한 개를 이게 1000개 정도 할 수도 있어요. 1000개 정도 밸류를 가지고요. 할 수 있어요. 자, 수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엘리먼트가 1000개인데 21개까지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파라미터를. 그쵸?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10의 몇 승이에요? 빨리 합시다. 손가락 보여주세요. 21 곱하기 3이 되죠. 그죠? 그죠? 10에, 그럼 10의 몇 승입니까? 21 곱하기 3이라면, 뭐 63이라고 칩시다. 네? 10의 63이 좀 큰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10의 63승이 좀 큰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느낌적인 느낌. 아무리 우리 문과지만 10의 70승이나 80승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수학은 잘 몰라도 문과라서 통찰력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변수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이상한 거,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무한에 가까운 변수가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무식하게 이걸 잘게 쪼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서 뭐 저렴한 질문들 많으면 몇 개나 뽑혀요. 윤경 교수는 항상 얘기를 it depends. 네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다 달렸어. in general 알 수가 없어. 몇 개가 뽑힐지. 근데 이제 parameter space가 아주 간결하면 애널리티컬하게 계산이 돼요. 몇 개까지 나오는지. 그건 계산은 되죠. 그쵸? 근데 좀 복잡하면요. 계산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좋은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뭐 각설하고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근데 이거를 스템을 바꿨잖아요. 그쵸? 그러면 답은 뭐예요? 곱한 거잖아요. 두 개를 곱한 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 이런 거 하나 더한 거, 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더하고, 뭐, 세 개를 더하고, 네 개를 더하고. 그래가지고 붕어를 하는데 5마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붕어, 야, 붕어 5개 찍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5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다가 했던 거에다가, 뭐 안 했다. 뭐 안 했지? 요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왜냐면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템 0는 fixed였는데 두 번째는 3과 8로 바꾸는구나. 그럼 24가 나오는구나. 8, 2가 나왔네. 그럼 16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수라는 거는 이렇게 다뤄서 뭐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붕어빵 찍는 방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각 변수마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있는 답과 오답을 모형화시킬 수 있구나. 답과 디스트랙터도 모형화돼서 들어갑니다. 픽스드 밸류가 아니라. 이제 그 패턴이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하지, 이쁘지 않죠. 이제 우리 이걸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 모형하고 붙이는 거예요. 야, 이건 모를 때는 요를 선택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어떤 피드백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STEM을 한번 vary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째로 가져올게요. 이제 그냥. 왜냐하면, 아니, 물어보는 방법이 꼭 뭐 그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곱하기를 이렇게 뭐, 여기 있는 키보드에서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곱하기에 들어가는 곱하기를 좀 이쁘게 써가지고, 레이텍 같은 거 써가지고, 있어 보여, 고급지게, math equation을 잘 표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워드 프로블럼을 만들 수 있는, 똑같은 거를 물어봐요. 구상은 같아요. 컨스트럭트는 같다고, 물어본 knowledge는 같지만, 물어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식의 구조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STEM이라고 하는, STEM에서 물어보는 그 방식을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일 때는 그거를 STEM Structure Element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바뀐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겠죠. 여기 비하로 쓰니까 안 이쁘더라.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맨 마지막 게, 예를 들어서, 아니, 룸이 fit wide가 되는데 꼭 룸으로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꼭 룸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돼? 그래서 룸 대신 페이퍼가 있을 수도 있고, 윈도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필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번째 파라미터를 여기서 저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도, 아까 했죠, enumeration. 단어도 이렇게 이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면서 5번째 파라미터를 뭘 선택을 해가지고 다니까 또 붕어를 찍어봅시다. 5마리를 찍어보니까, 어떨 때는 필드고, 어떨 때는 룸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룸이고. 왜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몇 개 중에 이렇게 뽑으니까, 그죠? 여기는 또 룸 나오고, 룸이 계속 나오네. 그러면 이상한 것 같으면 좀 붕어빵 세팅을 좀 바꿔, 시드 넘버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뽑아보면 이제 아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는 이제 시퀀스가 조금 다르겠죠. 룸이 계속 나오네. 룸 엄청 좋아하네. 페이퍼 한번 나왔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보니까 뭐 어때요? 아니, 거슬립니다. 왜? 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피트인데, 여기가. 페이퍼도 피트고, 이상하잖아요. 그쵸? 나는 하고 너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중대 조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이뻐요. 왜냐면 기계가 만든 티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 해주나? 생성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룸이라고 불렀을 때, 인치를 주시고요. 페이퍼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윈도우면 fit를 쓰시고, 룸일 때도 fit 써주세요. 필드일 땐 yard 써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변수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놈으로 해서 거기 맞게끔 패러럴하게 만드는 거예요. 패러럴한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게 중복이 돼도 돼요. 기계는 그냥 이 fit랑 이 fit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dex 5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5는요. 여기 fifth parameter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건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변수인데 막 바뀌면 안 돼. 막 바뀌면 안 돼. 뭔가 관계를 가지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5번째 파라미터와 위치를 똑같이 해줘. 얘도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페이퍼 뽑으면 인치 주고 룸 뽑으면 피트 주세요. 그럼 이거는 누가 결정하나요? 이 변수가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단어가 어디서 바뀌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누가 결정하나요? 그걸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서 바깥에서 정리를 해서 공유하고 그걸 가져와서 여기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윈도우가 나올 때 fit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거를 바깥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끼리. 야, 여기는 이거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3학년에서는 이런 단어를 다루지 않아. 그리고 이런 단어를 다룰 때 뜻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를 공개적인 곳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핑을 하는 거, 원투원 매핑을 하는 거, 두 개를 인덱스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변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요거는 이제 쓸 수 있죠. stem4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나왔을 때 6번이 5번에 따라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6번은 5번에 따라 바뀐다 그랬잖아요. 해봅시다. 또 붕어를 또 찍어봅시다. 6마리 찍어보고 싶어. 그래서 6마리 찍어가지고 해보면 붕어가 나왔다가 들어갔나? 시간이 걸려가지고 안 나오네. 길어가지고 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붕어가 바깥에서 나옵니다. 이게 길면요, 제가 이게 이그젬플 너무 길게 해가지고 김경 교수님께서 이게 길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를 날려볼게요. 이게 전체가 너무 긴 거예요. 전체 모양이 너무 길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터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텍스트의 양이 많으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썼던 거 필요 없는 걸 조금 지우면 돼요. 텍스트도 좀 지우고, 이건 안 쓰는 걸 좀 지우고, 아까 어디 있었죠? 원투원 매핑 해가지고, 네, 요거 있었죠? stem4를 보는 거죠. 그럼 stem4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보면 네 번째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room이면 fit로 나오고, field면 yard로 나오고. not that bad, right?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법도 아닌 문법 같은 우리가 문법을 만드는 선생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룰을. 그 룰을 단어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야 되는지를 알 뿐이에요. 그걸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너무 이제 복잡한 거를 구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엑셀 같은 데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끼리 이제 조건을 잡고요. 이제는 색깔하고 바꾸는 건데,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스탠포드까지는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림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림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그림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윤결 교수님께서 그림의 엘리먼트를 추구하는 거예요. 샵샵, 파운드. 여기 하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샵샵이라고 읽죠, 이거를. 그죠? 샵샵 하면 이제 그림을 시작할 거야, 그림판을. 그 다음에 코어디네이트를 잡고, 좌표값을 잡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설정을 하고, 나중에 설정은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fill을 하고, 색깔을 어떤 식으로 입히는데,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색깔은 7%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green, yellow, 이런 거 색깔도 바뀌어서, RC는요,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라, RC는 이제 rectangular coordinate,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릴 때 왼쪽 탑 코너를 0에서 20을 요 좌표값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 해서 사각형도 그려주는 거예요. 사각형도 그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메모리가 문제가 있나 보다. 조금씩 길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요. 그림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길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없애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아무튼 이거 양이 많아가지고 이그젬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는 3 by 4 그림도 주는 거예요. 그림 줘가면서 이제 여기에 면적을 구하는 문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결국엔 물어보는 건 곱하기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plied 된 셋팅에서 우리가 그림을 줘가면서 그림의 엘리먼트가 우리가 지식의 엘리먼트, 그 더하기라는 엘리먼트에 따라 바꾸면서 바뀌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리도 바꾸고 하는 거고.
다음에 오케이 그럼 그림도 한번 바꿨구나. 나중에는 그림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까지 되는 거예요? 윤길이 요즘 수백 개의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다 해놨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우리가 다 같이 배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지웁시다. 있으니까 자꾸 빼어나가 그러면. 자, 다음번 스템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그림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 말 물어보는 거 있죠? 물어보는 거. 그거를 TTS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소를 정하고 지식을 정하고 지식을 물어보는 것을 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기계가 읽어주는 형태로 해서 아웃풋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했던 그 글이 text to speech로 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text accommodation으로 쓸 수도 있고요. additional한 cognitive component로 쓸 수도 있어요. 들려도 뭐 들려주고 나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쵸? 왜 꼭 보여만 줘야 돼? 들려주는 시험은 왜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 시험 같은 게 만들 때는 이런 걸 해가지고 요즘 텍스트 스피치 엔진 너무 좋잖아요. 사장님 미워요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러닝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 재밌잖아요. 학생들한테 지겹게 모니터 보고 하기보다는 클릭하면 말도 하고 이해하기도 나오고 해주는 또트프라는 어떤 시험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이그잠플로 바라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봅시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스템을 잘 보세요. 스템이요. 9이에요. 9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보시면 물어보는 게 9예요. 9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요소를 가지고 물어보는 방법이 하나의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엘리먼트의 value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물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 ninth element의 value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randomize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다 보면 어떻게 물어보는지가 randomly 바뀌잖아요. 질문 자체가 바뀐다고. 스템 자체가 randomize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볼 때는요.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같은 걸 물어보지만 word problem을 물어볼 수도 있고 naked math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변형도 지금은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난이도가 틀려지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설계하신 거는 위에서 변수가 결정이 되면 밑에 변수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변수를 또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1번과 2번 앞에서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걸 가지고 다시 변수로 만들어서 다른 변수의 요소로 다시 사용해서 또 재활용하는 겁니다. 더 복잡한 변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변수를 깔고 그것을 조합해서 합성 변수를 또 만드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쵸? 네. 뭐 계시니까 좀 그런데 천재라니까. 천재인데 나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지 지금 생각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죠. 이게 이제 마지막 조금만 집중을 하십시오. 여기는요. conditional distract라는 거예요. distract긴 한데 잘 보세요. 이 답은 1 곱하기 2에 결정이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쵸? 답은 항상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답을 만들 때 그냥 하나 더하기, 2개 더하기, 3개 더하기, 4개 더하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 스페이스를, 인풋 스페이스를 오답으로 쓰는데 이 안에서 정답 빼고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숫자에서 정답을 뺀 게 그 붕어빵에서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플로저블 한 것만 여기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땐 이게 답이 돼. 그때 좋은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딱 잘못 생각하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엉뚱한 걸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 답도 나올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아닌 것들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perm x를 쓴다. permitting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permitting은 randomly order를 바꾸는 거예요. x는 exclude 하고 답을 제외하고 나서 이거를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
리스트를 바꿔주세요 하면 여기에서는요 리스트 전체가 return이 돼요. 그러면 답을 제외한 거를 3이 답이에요. 그럼 3을 빼서 다시 한번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자 이것도 중요해요. 10번째 파라미터의 첫 번째 오답 10번째 파라미터의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을 각 오답으로 넣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속도를 높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모형을 만들다 보면 이 스페이스를 가지고 제외한 것들이 오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오답의 리스트가 항상 그냥 캐리 되는 거예요. 답 속에 답을 만드는 요소 속에 정답과 오답이 한꺼번에 포함되게끔 만든 다음에 이걸 섞어가지고 붕어빵마다 오답을 자동 배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4, 여기서는 좀 그래요. 24라는 게 1부터 9 사이에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3825를 뽑아서 주는 거고 8746을 주는 거고 3476을 주는 거고 5482를 주는 거고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여기 되게 거슬리는 게 항상 답이 A예요. 그거는 나중에. 왜냐면 그거 바꾸면요 문항 밸리데이션 하는 게 힘들어. 못 바꿔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밸리데이션 하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 서비스 할 때 이거 답이 A가 아닌 것도 다 바꿔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문항을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아까 봤던 처음에 그 더하기 문항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아주 어려운 것들 섞으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처음에 이 그 전체적인 문항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뭐 나머지 이야기는 뭐 계속 다 했던 거고 여기 이 내용들 다 넘어가면서 엘리먼트 어떤 엘리먼트를 바꿔가지고 하는지 했고 permit x 그 condition function이라고 하고 condition predicate라고 이제 또 하는데 좀 기술적인 이유인데 관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리스트에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것들과 그 맵핑을 해준다거나 변환을 시킨다거나 뭐 불리인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스캔을 해보시거나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쓰이는 펑션들이 다 웹사이트에 웹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많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잘 다룰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게 이 전체 교육의 틀이고 이게 하나 했어요. 하나 했다고. 네. 그 Hello World 이제 example 하나 했어요.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한 4, 50개 있어요. 그래서 정신줄 꽉 잡으시고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문항이지만 하는 거고 exercise도 한번 해보세요. 지식의 element랑 추가하는 이때는요 그 값 중에 하나 추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 리스트에 어떨 때는 뭔가 하나 더 넣기만 하면 돼요. 그쵸? 아 변수의 값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렵죠. addition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multiplication이 아니라 더하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수를 조절해야 되는지, 뭘 바꿔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subtraction도 한번 만들어 봐요. 양수만 나오게 하려면요, 변수는 이제 머리를 쓰시기 시작해야 돼요. 야, 이거 양수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빼기 문제를 해서 어떤 값을 어떻게 조절해야지 양수만 나올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모형이 아름다운 모형으로 이제 점차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 처음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썼지만 큰 그림에서 조금 이렇게 보셔야지 이거에 훨씬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만들어보고 아까도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단어와 linguistic element까지 다루는 식으로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게 그리고 그 adaptive learning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이번 교육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